이번 주는 5주 차고, 룸하고 태그 다는 거, 그 다음에 치수, 주소, 면적. 요 부분인데, 좀 약간 많을 수도 있겠네. 내용 보다 보니까, 일단 달려보죠. 자, 파일은 사실 저번 주까지는 주로 벽체하고, 뭐, 난간, 창, 그런 것들 이제 정리가 했고, 해서 3D 뷰를 보면은, 이게 요 타임까 하려다 보니까 요렇게 모델링이 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급하겠다. 또 약간 편법도 했고요. 네, 난간은 뭐 저번 주 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난간 같은 거 이렇게 달아서 쭉 넣으면 되는데 종류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만들거나 딴 사람이 잘한 거 이제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하나 이제 저도 이제 쭉 그리다 보니까 하나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깜빡 잊고 있었던 건데 어디서든 잘 안 보이는데 꼭 얘기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냐면은 딱 봤더니 여기는 벽이 안 끊겼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3D 뷰를 보면은 이제 뚫리긴 뚫려 있거든요. 근데 이 키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창문을 클릭해서 보면은 요 실 높이가 1210이고요. 또 이쪽 같은 경우는 1310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1210, 1310에 있는 거고요. 여기 중에 이제 이 화면에서 쭉 내려서 보시면은 이 뷰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 절단 기준면이 1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창문 클릭한 게 1200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끊어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높게 1400 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고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표현 잘 안 되잖아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그게 어디 있더라. 평면 뷰에 평면 영역 클릭하고 이제 박스 형태를 그리게 돼 있어요. 내가 요만큼만 그려볼게요. 그러고 나서 편집해 보면은 뷰 범위가 아까 거랑 똑같이 있는데 얘를 내가 1400 확인 그러면은 얘는 아까처럼 뭐 그냥 있는데 얘는 더 높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보이죠. 뭐냐면 이제 항상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레빗은 빔툴들은 실제 짧은 면을 보다 보니까 실제 잘리지 않은 다른 면에 대한 부분이 항상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요런 식의 이제 깊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있더라고요. 예. 이게 뷰에 보시면은 평면 뷰 보시면은 여기에 평면 영역이라는 항목에 있죠. 예. 뭐 잘 쓰시면 이제 도면화 할 때는 여기 괜찮더라고요. 요거 처음 올랐을 때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뭐 일단 이렇게 놓죠. 뭐 근데 혹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다른 거랑 겹치게 되면은 좀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디켓에는 상부에 있는 것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설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높이 조정하고 하거나 그러니까 이건 영역인데 그건 아예 이제 윗부분 거를 어떻게 설정해서 이렇게 전선으로 볼 건지 이런 것들 설정 아예 잘. 예. 아키텍트는 도면화에 치중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자, 이번에 할 게 아까도 잠깐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룸하고 태그거든요. 자, 룸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면은 여기까지 벽체, 구획, 창 다 했으니까 이제 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는 이 건축 쪽에 가보시면은 위에 이제 룸 및 면적이라는 항목에 위에 룸이라고 있거든요. 룸을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뭐가 하나 뜨잖아요. 룸이라고 하고 박스가 이렇게 뜨는데 구획이 벽으로 구획된 부분에 이렇게 영역이 잡혀요. 자동으로.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이름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름도 미리 정하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미리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은 이름대로 이제 내가 클릭하고 갈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름을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일단 룸부터 달게요. 이렇게 달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한 번 더 하면은 수정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방 1, 요거는 2 이렇게 해 놓고, 아까 다시 이제 룸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등록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룸을 다 달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구성이 이 X표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 룸에 대한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룸 태그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은 분리가 되는데, 작업할 때 한 번에 같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두 개가 성격이 다른 거죠. 룸이라는, 아까 이제 요 X표로 나온 거, 얘는 3D 객체고요. 이 룸이라고 글자로 표현되는 거는 주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링크해서 가져갈 때는 객체 요소들은 다 보이지만 이 주석은 안 보인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 평면들을 복제를 해요. 상세 복제가 아니라 그냥 복제를 할게요. 그럼 이제 없죠. 근데 클릭해서 쭉 보면 X표 보이시죠? 이 객체는 넘어간 거거든요. 태그는 안 넘어간 거고. 그럼 여기서는 이미 룸은 있으니까 룸은 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룸 태그라고 있어요. 태그를 클릭하고, 그럼 이렇게 이제 룸이 이미 들어가 있는 영역이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넣으면, 아까 방이 1이라고 정해놨었잖아요. 방이, 여기는 제가 거실을 안 적었죠. 여기도 안 적었죠. 실제 적혀 있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정보를 읽어서 표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제가 룸하고 태그랑 두 개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태그는 이제 저번에 객체 요소들은 건축 구조 이런 쪽에 있지만, 주석 2D 요소에 관련된 거는 이 주석에 대한 항목에 쭉 있는데, 여기서 쭉 보시면은 이 카테고리별 태그라는 게 있어요. 클릭해서 보면 지금 보이시나요? 벽을 딱 잡으니까 벽에 관련된 태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에 갖다 대니까 창에 관련된 태그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 표현 방법은 기본 디폴트에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에서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자, 태그를 클릭하고 여기 특성창에 좀 보시면은 기존에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걸 딱 클릭해 보면 우리가 이제 쓰는, 뭐 제가 쓰는 걸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사람 쓰는 게, 요런 형태의 이제 태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시선이 나오는데, 지시선은 또 끄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번 지시선이 잡혀 있는 거리에 대한 거는 이미 처음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이게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잘 안 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컨트롤은 이 카테고리 태그에서 그릴 때 여기 보시면은 이 지시선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끄시면 지시선이 없고 바로 들어가죠. 이렇게 바로 들어가고요. 혹시 지시선으로 하더라도 이 부착된 끝, 열린 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까지 이제 표기가 있으니까 내가 거리로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지시선 없이 많이 하고, 특별한 경우만 지시선을 쓰죠. 그래서 넣고, 뭐 옮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내가 바꾸고 싶을 경우에 기존의 특성이나 유형 특성이나 그런 데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은 내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르게 바꾸고 싶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은 이 문을 하나 클릭해서 봤을 때 이 BPW라는 이 텍스트가 유형 편집에 보시면은 이 유형 주석이라는 항목에다가 일단 넣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8 곱하기 20이라는 사이즈도 요게 유형 마크라는 항목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고, 요 빨간 거 있죠. 이건 빨간 거는 제가 작업성 때문에 이제 넣어 놓은 건데, 얘는 1790이라는 값이 여기 있죠. 1790, 2192 여기 있죠.
요로 있는 내가 원하는 값들을 이제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다른 데 있는 값을 쓰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스턴스 특성 안에 마크에 17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값을 내가 포기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이제는 이제 이 태그로 들어가 있는 패밀리를 우리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태그를 클릭하시고 패밀리 편집에 들어가서 쭉 보시면은 자 글자가 하나씩 잡히죠. 다 잡히는데 딱 클릭하고 보시면은 옆에 특성에 레이블이라고 뜨거든요. 이 레이블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값이 들어있는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뜨지만 요 상단에 보시면은 레이블 편집이라고 뜨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 레이블은 어느 값을 내가 가져온다라는 거가 여기 있죠. 유형 마크라는 매개 변수 값을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옆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가져올 수 있는 매개 변수의 리스트가 쭉 뜨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봤던 것 중에 이제 그 마크가 있었죠. 마크 어딨나? 이게 마크. 여기 마크가 있죠. 여기요. 아까 17이라는 값이 마크라는 값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마크라는 부분을 이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오고 얘는 빼버리고 그럼 여기다가 샘플 값은 그냥 임의로 넣는 거니까 뭐 확인하기 좋게 마크 넣고 확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프레스 로드 해놓고 아까 작업했던 파일이 요거거든요. 요걸로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제 물어보죠. 이제 왜 물어보냐면은 태그 패밀리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같지만 내가 성격이 바뀐 거를 엎어서 쓸 거다 하면은 엎어 쓰기 하시면 돼요, 그냥. 아니면은 엎어서 쓰기 싫으시면은 아예 처음에 이제 패밀리에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가져오신 다음에 바꾸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덮어쓰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17이라고 바뀌었죠. 이 17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보였듯이 창호에 이 마크에 있는 17이라는 값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20이라고 바꾸면 자동으로 20 바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태그에 표현하는 값들을 표기를 하시면 돼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다가 그걸 표기를 안 했구나. 자, 제가 요거를 이제 표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사실 요건 위에 거는 작업을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출력할 때는 이게 표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 태그 보시면 얘를 지워버리시고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패밀리를 들어왔다 나갈 거냐. 근데 그거보다도 더 쉬운 방법은 얘를 클릭하시고 나면은 옆에 보이는 경우에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요 옆에 이제 박스 조그만 거 있는데 얘를 딱 클릭하시면은 매개 변수라는 걸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유형에다 넣을 거냐 인스턴스에 넣을 건데 보통 웬만하면 유형 쪽에 놓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인스턴스도 많지만 그럼 여기다가 놓고 확인 누르시면은 얘는 비활성화되면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컨트롤 어디서 하냐? 요 특성 여기 이제 패밀리 쪽은 요게 하나 뜨는데 패밀리 유형이라는 항목이 여기 뜨는데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실제 크기라는 매개 변수가 하나 생기고 여기에 클릭할 수 있는 칸이 생기죠. 자, 요거를 놓고 프리트 로드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물어보죠. 업데이트 할 거냐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얘를 클릭하고 아까 유형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요게 하나 생겼죠. 요거는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꺼지죠. 이해되시나요?